안녕하세요. 정기준 원장입니다. 한 주 잘 지내셨죠? 주식시장이 요즘 개인 투자자들이 참 수익 내기 좋은 형태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쩔 때는 되게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불리한 시장 상황만 쭉 이어지는데, 또 어떤 순간이 되면은 개인 투자자들한테 오히려 되게 유리한 상황이 되거든요. 우리가 물론 이제 계속 수익을 내면 좋겠죠. 가장 좋죠. 계속 수익을 내면. 근데 현실적으로 계속 수익을 낸다는 게 가능하진 않아요. 그러면 물 들어올 때 노저우라고 수익이 많이 날 때, 수익이 잘 낼 수 있을 때, 개인 투자자한테 유리한 시장이 지금처럼 만들어졌을 때 긁어 모아야지 돼요. 그런데 이러한 시장에서도 수익을 못 내고 있으면, 계속해서 수익을 못 내고 있으면 계속 꼬여요. 그러면은 이 개인 투자자들한테만 유리한 장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몰라요. 그럼 그게 끊겨버리면은 또 그때 가서는 손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수익을 챙겨놨으면 오히려 그 다음 플랜에서 전략을 바꿔서 거기서도 수익을 올릴 기회를 찾겠지만, 지금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한테 수익 내기 좋은 시장 상황이 만들어졌는데도 수익을 못 낸다? 그러면 다음 플랜에서 불리하게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고스톱을 치거나 뭐 포커를 하거나 마찬가지예요. 항상 다른 분위기가 이끌어졌을 때 판이 바뀌더라도 다음 게임에서도 실제로 또 수익이 난 이길 가능성이 높지, 계속해서 분위기 자체에서 소외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실제로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더라도 거기서도 잘 될 가능성은 낮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게 기세, 우리가 기세라 그러죠. 그 기세가 계속 이어져 갔을 때 주식 투자도 수익이 좋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그 기세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개인이 찾아야 될 거고, 그런 기세가 만들어질 거를 먼저 챙겨야 되겠죠. 자, 개인 투자자가 수익 내기가 유리한 지금 상황에서 기세를 잡아두는 게, 이후에 개인 투자자가 수익 내기 좀 불리한 상황이 와도 기세를 타서 수익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지, 지금처럼 개인 투자자들 수익 내기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수익을 못 내면 기세를 잡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후 상황에서는 손실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천스닥이라고 합니다. 요즘 이제 젊은 친구들도 주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 신조어가 많이 나와서 1000포인트를 넘은 코스닥에서 천스닥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오늘 타이틀 잡을 때 1000포인트, 코스닥 1000포인트 시대라고 했는데 우리 이거 편집하는 팀에서 천스닥이라 그래서 뭔가 했더니 천스닥이라는 용어를 젊은 투자자들, 친구들은 쓴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코스닥이 1000을 안착을 했습니다. 지난번 시장에서 1000 안착을 못했어요. 오히려. 그쵸? 1000 안착에 실패를 하고 흘러내려서, 이 흘러내린 게 어디까지 흘러내렸냐, 거의 지금 뭐 900선을 이탈하고 800선 후반대 자체를 좀 안 좋게 흘러갔었다가 여기서 반전이 나오면서 지금 이렇게 흘러간 거죠. 그리고 탄력도가 상당히 좀 괜찮았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코스닥의 시가총액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제약주들이, 또 제약바이오주들이
부활을 했고 이런 것도 역할을 했고 천스탁 안착이에요. 자, 그렇다고 해서 코스피가 또 나빴냐? 코스피가 나쁘진 또 않았습니다. 코스피도 괜찮았습니다. 코스닥이 보시면은 추세적으로 더 하락을 했다가 오른 거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지가 계속해서 좀 탄탄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번에 반등에서는 다소 좀 미약한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처럼 코스닥이 1000을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 투자자들은 이 1000스닥을 즐기기 위해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그럼 어떤 전략을 펴서 이 시기에서 기세를 잡을 것이냐? 많이 중요해요. 어떻게 전략을, 우리가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고,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의 전략들은 어떤 식으로 짜나가야지 되는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복잡해봤자 복잡하다, 전략이 복잡하다고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니고, 전략이 이게 너무 단순하다고 해서 수익이 안 나는 것도 아니에요. 단순한 전략에서도요, 높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고, 아주 복잡한 전략에서도 손해만 날 수도 있어요. 일단 그 전략을 얼만큼 작전대로 잘 지켜서 가느냐가 중요할 거고, 그리고 그만큼에 대해서 노력도 필요하죠. 그 전략에 대한 원리를 철저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된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특히 제가 연구원 원장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그럴 수도 있지만, 투기를 해라. 자, 코스닥, 성장주, 이런 어떻게 보면 개별주들 시장의 수급 자체가 풍부하고, 개인 투자자들, 시장 참여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다. 그리고 또한 나스닥 시장의 이번 주 이슈 중에 한 가지가 코인베이스가 상장을 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상장을 했어요.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었죠. 두나무라는 그런 코스닥 코인 거래 회사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는 하나투자증권 우선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계속 강세를 보였었죠. 그런데 코인베이스 상장이 정점으로 해서 이 코인 시장이 좀 시들해졌어요. 며칠 안 됐지만, 이틀 됐지만, 이런 수급들이 또 최근 들어서 코스닥 시장이 움직임이 천스닥이 되니까 여기에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그 시대 상황마다의 특징들을 파악을 해서 전략을 짜야지 됩니다. 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러면 투기성 종목에 과감하게 찔러 들어가야지 돼요. 시장은 투기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벌 받을 짓입니다. 그럴 거면 주식 투자를 왜 해요? 장기 채권 이런 거나 그냥 사두고 따박따박 이율 하든지, 아니면은 장기 적금을 들어가든지, 1년에 2%도 안 되는 이자 받으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들이 투기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준다면 투기를 하라 이거예요. 그때는 투기를 하라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비슷한 어조였던 것 같은데, 뉘앙스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게 맞아요. 천스닥 시장에서 투기성 종목들이 쭉쭉쭉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도 그냥 나는 안정적으로 갈래, 그것만 주장을 해서, 나는 삼성전자 3전파야, 나는 착하게 갈래,
주식 투자를 하고 하는데 우리가 착한 게 어디 있어요? 착하고 나쁜 게 어디 있어요? 그 정답은 어디 있어요? 없어요. 투기를 한다고 해서 주식 투자를 가지고 투기를 한다고 해서 지금 범죄자입니까? 삼성전자를 만약에 투기적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그거는 투자라고 우길 수 있습니까? 삼성전자 안 가잖아요.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코스피가 또 지금 시가총액 비중이 전체 시장에서 코스피만 놓고 봤을 때 25%의 저 4분의 2를 차지해요. 국내 주식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4분의 2를 차지하는데 불구하고 코스피가 그렇게 올라왔는데도 안 오르고 있다면 다른 종목들은 뻥뻥 치고 잘도 간 거거든요. 카카오 이런 거 보실까요? 보세요. 카카오 이런 주식들 보세요. 그러니까 뭐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최근에 올라온 것도 보시고, 자 이번에 오늘 또 이제 시젠 이런 종목들 강세였죠. 코스닥은 저항 라인을 뚫어버렸고, 뭐 투기다 아니다라고 최근에 코스닥에서 많이 올라온 종목들에 대해서 선을 그을 수도 없어요. 사실 뭐 오를 만한 이슈거리들도 있었고, 주식시장은 그 시대 상황을 반영을 하는 거니까 항상. 자, 첫 번째, 그냥 투기를 해라. 뭐냐? 아무 이유 없이 잘 탄력받아서 올라가는 종목들 사라 이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었고, 그게 이번 주에 더 강하게 나타났잖아요. 지난주 투자 전략 제가 올려드린 거에 싫어요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약간 뭐 잘 가는 종목들에 같이 올라타라 이런 얘기들이 너무 일상적일 수도 있고 뻔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투기를 좀 강조하다 보니까 싫어요가 나온 것도 같은데, 최근 들어서 나온 것 중에서 뭐 이 기회를 빌어서 최근에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좋아요라도 좀 눌러주세요. 이렇게 녹화하고 그럴 때 좀 더 힘을 내는데 도움이 되니까. 사실 우리 방송에 광고는 붙어 있는데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이거 광고를 붙이는 이유는 실제로 광고가 붙어 있어야지 그 노출이 좀 더 잘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광고를 붙이는 건데, 조회수 지금 뭐 꼴랑 몇천 건 나와가지고 그 광고 돈도 안 되는 거고, 그런 광고 이런 데서 들어오는 수입보다는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꾹 눌러주는 거에 대한 게, 사실은 저도 요거 유튜브 일주일에 하나씩 하면서의 재미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찌됐거나 그냥 뭐 많이 잘 올라가는 종목들 따라서 가라는 거예요. 괜히 뭐 나 미리 안 오르는 종목, 한 번 안 오르는 종목들 미리 들어가서 좀 길목을 지키고 있자. 계속 안 올라요. 대부분이. 물 들어올 때 노절 분위기에서는 물 들어올 때 노를 젓는 게 분명히 맞아요. 자, 시장에서 지금 뭐 오늘 많이 오른 종목들이 어떤 게 있나요? 최근 들어서 한국 석유도 보니까는 계속해서 이제 뭐 변동을 주지만은 몇 달 동안 쭉 계속 올랐고, 오늘 뭐 얼핏 보니까는 아가방 이런 종목들도 올라는 왔네요.
자, 진짜 뭐 맞아요. 새롭게 안 오르다가 새롭게 시작하는 종목들도 있어요. 중앙에너비스도 뭐 어제 이어서 오늘도. 그러니까 어제 흐름이 있었던 종목들 한번 뭔가 저항을 뚫고 이슈가 돼서 갔던 종목들은 하루 쉬던지 아니면 그날 반나절 쉬던지 하더라도 계속 올라가요. 자, 뭐 STX 엔진 이런 종목들도 사실은 막 그렇게 펀더멘탈 투자 쪽은 아니거든요. 아주 막 펀더멘탈 쪽은 아니고 옛날부터 원체 좀 약간 투기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들도 지금 약간 시작한 뉘앙스가 풍기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뭐 좀 변동성 가지고 해도 이런 거 따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시작했거나 가는 종목들 따라서 가라. 그게 왜 어려운지 알아요. 심리적으로 부담이 돼요. 이거 높게 잡아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거 일주일 동안 100% 올랐어?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뭐 종목들 못 사고 그러면은 이런 장세에서 그냥 소외돼서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그건 있어요. 이런 투기성 종목들, 투기를 해야 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두 가지 잘 해야 될 게 있어요. 한 가지는 매도. 적당히 먹고 좀 빠져나와라. 왜 꼭 항상 대가리 먹지 말라 그러는데 기어코 대가리를 먹고 나오려다가 꼬리에서 파냐. 이게 되는 거죠. 그거는 진짜 잘 하셔야지 돼요. 그냥 적당히, 지금 몸통이야. 그래요. 몸통이면 나오세요, 이제. 몸통에서 나오라고 이거예요. 아니, 뭐, 본인이 얼마나 주식 신이라고, 응? 꼭 대가리까지 다 먹고 나오려고 그래요. 몸통만 먹고 나오면 된다는 거죠. 그거 왜 그런지 저도 이해가 돼요. 팔고 나서 더 오를까봐. 팔고 나서 수익 났으면 됐지. 팔고 나서 내리든 올리든 뭔 상관이에요. 내 거 아닌데 팔았으면. 그런 거에 집착하지 마세요. 팔고 그냥 끝내면 돼요. 아니요, 뭐 정말 그러다가 진짜 좋으면 또 들어가든가. 보고서. 자, 투기 좋다 이거예요. 지금은 투기를 해야지 수익이 나는 거 맞다. 근데 대가리까지 먹을 생각은 하지 말아라. 자, 두 번째. 변동성 어떻게 할 거냐? 위아래로 계속 흔드는데 변동성 어떻게 할 거냐? 어설픈 손절은 차라리 그냥 손절 안 잡아놓는 것만 못하다. 봐요. 수급은 계속 들어와요. 지금 시장 양상이. 그러면 종목들이 빠져도 대기 세력이 있어요. 급등주들. 투기적인 종목들에 대해서는 수급이 계속 대기를 하고 있어요. 쫙 치고 갔다가 누군가가 패대기를 쳐서 쭉쭉 빠져요. 그럼 밑에서 또 치고 올라가는 세력이 있어서 어설프게 설정된 손절가는 다 털려요. 익절가랑 손절가는. 익절가 깨고 가지 가는 종목은 익절 잡아놓은 거 깨고 가요. 그럼 어설프게 익절 잡아놔서 털릴 건데 못하러 익절 잡냐는 거예요. 자, 시장의 수급이 많아지면은요, 투기성 종목은 변동성이 커요. 그러면 이게 흐름을 타서 또 조정일 땐 지지선을 당연히 이탈해요. 로스컷 나와버리면 거기서 시장가 매도가 나와버리는데 당연히 이탈하죠. 그럼 지지선에다가 손절가를 왜 잡아둬요? 어차피 털릴걸. 그걸 왜 하고 앉았냐고. 어설픈 손절가를 잡을 바에야 아예 손절가를 잡아놓지 말고, 아니면
아예 손절을 타이트하게 잡아놓고 밑에서 다시 들어가든지, 손절가를 아예 큰 추세를 보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당장 분봉 추세 몇 개 보고서 손절 잡아놓지 말고 그냥 여유있게 큰 추세 보고 손절 잡아놓고, 큰 추세에서. 그럼 아마 그거 이탈되게 되면은 마이너스 뭐 7%, 8%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가는 종목들 보면 한 이틀 사이에 한 30% 쉽게 올라버리는데, 이틀 동안에. 그럼 우리가 뭐 일주일 동안 거의 50% 이상에 대한 기대 수익을 보고 들어가는 종목들이 손절가를 뭐 5%, 6% 이렇게 걸어놔요. 그렇게 올라갈 투기성 종목들은 그만큼 당연히 흔들리죠. 그거 깰 수도 있죠, 당연히. 가는 종목들의 편승에서 가는 건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빨리 치고, 손절 빨리 치고 밑에서 다시 잡던가, 아니면 여유있게 추세 하단을 잡아놓고 1차, 2차, 3차 뭐 끊어서 분할로 들어가요. 자, 일단 한번 들어갔어요. 일단 들어간 물량이 조금만 들어가서 들어간 물량이 쭉 뻗어서 올라오면 그것만 수익 내고 끝내면 돼요. 아니면은 다른 종목 찾아서 그거를 다른 종목으로 짝짓기 해서, 짝짓기 매매식으로 해서 그것하고 같이 뭐 들고 간다든지 엮어서 수익 들어갔는데 얘기한 것처럼 푹 빠져요, 변동 때문에. 그럼 밑에서 물량 추가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전략을 짜고 가야지, 어설프게 지금 손절가, 정상적인 상태에서 손절가를 잡아놓는다, 투기성 종목들을 해야 되는데 다 털려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일찍 끊던가 아니면 여유 갖고 보든가. 자, 정리 한번 하자면, 지금 시장에서 구사해야지 되는 전략은 투기를 해라. 투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투기성 종목을 가야 되잖아요. 투기성 종목에 대해서 가는 건 좋은데, 그럼 그거에 대해서 매매를 어떻게 할 거냐? 투기성 종목에 대해서 매매를 하는 방법, 몸통만 먹고 빠지라는 거예요. 큰 욕심 부리지 말고 몸통만 먹어라. 꼭 대가리까지 먹을래다가 물려가지고 꼬리에서도 못 팔고, 그 다음에 어설픈 손절가 설정하지 말아라. 빨리 끊고 밑에서 다시 들어가든가, 아니면 아예 그냥 여유롭게 잡아놓든가, 그렇게 가라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되셨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지금과 같은 천스탁 시대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면, 자, 일단 지금은 투기성 종목으로 들어간다. 그 다음 플랜, 또 다른 플랜, 펀더멘탈도 보자. 뭐냐, PER, 지금처럼 랠리장, 코스닥, 천스닥 만들어졌어. 제가 이미 이제 랠리가 펼쳐질 거라는 거는 한 달 전에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뭐 주식 비중 늘리실 분들은 다 늘려놨겠죠, 이미.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펀더멘탈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예요.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은 PER을 무시하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개인 투자자들의 PER 고정관념, PER 집착, 아 이거 PER이 이렇게 높아? 안 사. 야, 이거 PER 지금 9배밖에, 8배, 9배밖에 안 되네. 저평가야. 이거 사.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PER 무시해라. PER이 낮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PER이 높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 시장 트렌드가 말해주는 거지. PER이 높다는 건 시장 트렌드에 부합하는 종목일 가능성이 높아요. 문제는 실적에 대한 근거가 있다면 훨씬 더 종목을 끌고 가기 좋다는 거죠. PER이 높게 형성되는데 지금 장세에서 오히려 PER이 높게 형성은 되지만 실적 성장세가 뛰어나다. 그렇다면 그런 종목들은 몇 달 동안 높은 수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PER 15배짜리가
PER 15배짜리가 PER 30배가 될 가능성이 높지, PER 6배, 7배짜리가 PER 15배 되는 거는 훨씬 어려워요. 어떤 분위기인지 느낌이 오시죠? 자, 그래서 투기성 종목에 대해서 긁어 모아 가던지, 투기성 종목들에 대해서 긁어 모아서 빨리 쳐서 수익 챙기는 방법 지금 필요하고, 청스탁에서는요. 이거를 그냥 투기성 종목들 사두고 멍하니 있으면은 수익도 멍하니 있어요. 투기성 종목들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것대로 대응을 하시고, 자, 그렇다면은 펀더멘탈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좀 끌고 가는 것, 그래도 한 달 이상 이렇게 끌고 가서 조금 더 높은 수익을 투기성 종목들에서 먹는 것보다도 더 높게, 뭐 거의 100%에 가까운 이런 기대 수익을 가지고 가는 것들은 실적 성장세가 가파르게 나타나는데, 여러분들 이제 실적 컨센서스라든지 실적 동향 나오는 것들 한번 다 챙겨서 보세요. 영업이익이라든지 아니면 수익이 어떻게 나오는지, 아니면 그 전망치가 어떤지. 그럼 실적이 급성장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오히려 PER이 다소 높게 형성돼서 부담스러운 종목들에 대해서 뛰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PER이 낮다 높다 무시하고 실적을 보고서 한 달 이상 기간을 좀 보고 그런 펀더멘탈 투자를 하자. 이게 바로 천스탁 시대에 큰 수익을 내기 위한 슬기로운 투자자의 자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렇게 좀 그냥 흘려 듣지 마시고, 만약에 그렇게 신임이 안 가시면 혹시라도 이제 뭐 방송을 처음 보시고, 뭐 예전부터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은 제 얘기에 그래도 많이 신임을 하시더라고요. 신뢰를 갖고 많이 따라와 주시더라고요. 지금 뭐 한 2년치들 쭉 찾아서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제시해드린 부분들이 비교적 많이 정확합니다. 얘기할 때마다 제 자랑 같긴 하지만 뭐 소름 끼치신다는 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이번에도 시장 저점 인날 긴급 투자 전략에서 코스닥 저점 인날 정확히 짚어서 얘기를 해드렸고, 시장 랠리 펼쳐진다는 것도 2번씩이나 강조해서 얘기를 드렸죠. 저한테 분명히 이런 신임을 갖고 신뢰를 해주신다면 오늘 제가 지금 상황에서, 시장 상황에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법칙, 방법에 대해서 원칙 잘 지켜서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수익이 나는지를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신뢰가 처음 안 가신다면 아주 낮은 비중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